이파, 여름이 문을 여는 날. 햇살이 한층 가까워진다. 겨우내 묵직했던 공기는 어느새 가벼워지고 바람은 따뜻한 기운을 품는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자연스럽게 얇아진다. 길 위에는 연두빛 잎들이 더 짙은 초록으로 변하고 하늘은 한층 높아 보인다. 하루의 길이는 점점 길어지고 저녁은 조금 늦게 찾아온다. 여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계절이 아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것처럼 봄의 끝자락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날이 바로 이파이다. 이파는 동아시아 전통 달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기 가운데 하나이다. 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계절의 흐름을 나누어 놓은 체계로 농경사회에서 자연의 변화를 읽고 농사의 시기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년을 24구간으로 나누어 계절의 미묘한 변화를 설명하는 24절기 가운데 7번째가 바로 이파다. 보통 양력으로는 5월 5일 또는 6일 무렵에 찾아온다. 이때 태양의 환경이 45도에 이르며 천문학적으로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으로 여겨진다. 이파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설립은 시작한다는 뜻이고 여름하는 여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파는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절기는 단순히 달력 위의 표시가 아니다. 옛사람들에게 이파는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신호였다. 봄 농사의 마무리와 여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경계선이자 자연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게 솟아오르는 시기였다. 이파가 되면 자연은 눈에 띄게 변한다. 봄꽃들이 하나둘 지고 나무는 잎을 완전히 펼쳐 깊은 그늘을 만든다. 들판의 풀은 빠르게 자라며 색이 점점 짙어진다. 논에서는 물이 반짝이고 농부들은 본격적인 농사 준비에 나선다. 새들은 활발하게 날아다니고 곤충들도 부쩍 늘어난다.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판과 논둑을 채우며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린다. 봄이 부드럽고 조용한 계절이라면 이파 이후의 자연은 힘차고 역동적이다. 옛 농경 사회에서 이파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이때부터 농사는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농부들은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준비한다. 밭에서는 콩이나 조 같은 여름 작물의 씨를 뿌린다. 겨우내 준비해둔 농기구를 손질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농사를 시작한다. 이파가 지나면 자연의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진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파가 지나면 들판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고 말했다. 이파에는 여러 전설과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옛 민간 전설 가운데에는 사계절을 다스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봄에 신이 꽃과 새싹을 세상에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그 역할을 여름의 신에게 넘긴다고 한다. 바로 그 교대의 순간이 이파라는 것이다. 봄에 신이 물러나고 여름에 신이 하늘의 문을 열면 태양의 힘이 강해지고 세상의 모든 생명이 더욱 왕성해진다고 믿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파 무렵에 들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옛 농부들은 뻐꾸기가 울기 시작하면 여름 농사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뻐꾸기를 농사를 부르는 새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 울음은 들판에 울려 퍼지며 농부들에게 이제 땅을 깨우고 씨를 뿌릴 때다라는 신호가 되었다. 이파가 되면 마을에서는 작은 의례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농부들은 마을 어귀나 논두렁 근처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떡과 술, 곡식을 올리며 풍년을 기원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용왕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농사에서 물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비가 너무 많아도 문제였고 부족해도 큰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의 힘을 존중하며 하늘과 땅의 조화를 기원했다. 이파에는 생활 속 관습도 많았다. 가장 흔한 것은 옷차림을 바꾸는 일이었다. 겨울옷과 두꺼운 옷을 정리하고 얇고 가벼운 옷을 꺼내 입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였다. 또한 집안 대청소를 하기도 했다. 집안의 습기와 먼지를 털어내고 햇볕이 좋은 날 이불과 옷을 밖에 널어 말렸다. 여름의 더위와 벌레를 대비하는 지혜였다.
음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입하가 되면 사람들은 보리나 제철 나물을 많이 먹었다. 봄에 거두어들인 보리를 이용해 보리밥을 지어 먹으며 여름을 준비했다. 보리는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겨졌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물이 풍부해 건강한 식단이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아이들에게 입하는 새로운 놀이의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들판과 개울에서는 물놀이가 시작되었고 아이들은 나비와 잠자리를 쫓아다니며 뛰어놀았다. 들꽃을 따서 화관을 만들거나 풀잎으로 작은 장난감을 만들기도 했다. 자연 자체가 거대한 놀이터였다. 입하와 관련된 속담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입하 물은 보약이다라는 말이다. 입하 무렵에 내리는 비는 농사에 매우 좋은 비라는 뜻이다. 또 입하 바람에 씨 뿌린다라는 속담도 있다. 이 시기의 바람과 기운이 파종에 알맞다는 의미다. 이러한 속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으며 축적된 경험의 결과였다. 민간에서는 입하와 관련된 구전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어느 마을의 늙은 농부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입하가 지나면 나무는 그늘을 만들고 노는 별을 기다리고 사람은 땀 흘릴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었다. 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사람도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 입하는 자연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햇빛이 강해지고 낮이 길어지며 기온은 점점 올라간다. 식물은 빠르게 성장하고 곤충과 동물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자연 전체가 생명력으로 가득 차는 순간이다. 마치 세상이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절기를 기준으로 농사를 짓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입하가 가진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여름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건강관리나 야외 활동을 준비한다. 캠핑이나 여행이 늘어나고 산과 바다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농촌 체험마을이나 문화행사에서도 입하를 기념하는 프로그램이 열리기도 한다. 모내기 체험, 전통 농사 체험, 절기 음식 만들기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어린이들은 이를 통해 옛 농경 문화와 자연의 흐름을 배우게 된다. 도시에서도 절기와 관련된 강연이나 전통 문화 행사들이 열리며 사람들은 잊혀가는 계절의 의미를 다시 떠올린다. 입하는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이다. 봄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신호이며 생명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햇살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바람이 따뜻해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계절이 바뀌었음을 느낀다. 여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봄의 마지막 날들 속에서 천천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입하라는 이름으로 그 계절의 문을 마주하게 된다. 자연은 늘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계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